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국내 시장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체감 지수는 썩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기는 많지만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영역에 진입을 이미 해 있었던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소폭 보여주긴 했으나 그런 어떤 연중 최저치 수준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중 최저치 수준에서는 그 정도 레벨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이렇게 연중 최저점까지 갔던 그런 하락장 대비해서 오늘은 똑같은 선상에 있지만 체감적으로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매수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좀 드려요. 전체적으로 매수 관점은 맞으나 무리해서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공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다도 천천히 이제 접근을 해야겠다. 슬슬 준비를 좀 해보자. 요런 시간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우리가 수급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아직 이벤트들이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SDI 기준으로 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물론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럼 주가가 빠지면 걱정이 오기 전에 뭐 때문에 빠지는지를 한 번쯤은 좀 찾아보셨나요? 하다못해 우리 네이버에다가 검색이라도 좀 해보셨나요? 검색도 없이 그냥 내 계좌에 찍혀 있는 거, 혹은 주가가 SDI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3.5%, 4% 빠지니까 이게 왜 빠지나 빠지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SDI 영상을 제가 하루 이틀 올려드립니까?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다. 시장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 때문에 빠지면 주워 담자. 분할로 다시 하자. 그때 처음 리스크 생겼을 때, 분할 상장 리스크 생겼을 때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한번 강하게 나올 때 비중 줄여놓고 밑에서 다시 더 저렴하게 사서 비중 채우자. 아니,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을 꾸준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가락 빨면서 무섭다고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은 이를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는 앞으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기회를 위기처럼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메인으로 뭐 SDI를 들고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메인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어떤 종목이든 변수는 생길 수가 있지만 변수가 생겨서 빠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수잖아요. 시장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시장에 대한 분석, 브리핑 다 해드렸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 조절과 그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그냥 접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그저 오늘 좀 빠지는 거 3% 4% 빠지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섭다. 이거는 저는 글쎄요, 그렇게 이런 걸로 무서움을 떠실 거면은 진짜 적금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적금 요즘 1%대에서 2%대까지 조금 이자가 올라온 것 같아요. 수수료 떼면 뭐 한 1% 중후반 받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적금이 나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매도를 안 했으면은 평가 금액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죠, 당연히. 시세가 움직이는데. 그리고 주식이 어떻게 날마다 오르기만 합니까? 오르고 내리고도 물론 중요는 한데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서 쭉쭉 오르기만 하는 날들은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잔잔한 어떤 이런 시세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것들은 해나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무대에 서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지금 무대에 서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전에 미리 우리가 열심히 이런 흐름들에서 모아가고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번에 당장 3분기 실적 시즌 지금 진입을 했는데 3분기 때는 어떤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모르니까는 그냥 4% 빠지고 3% 빠지면은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발. 지금 같은 상황, 아니 역대급의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급의 기회를 지금 우린 잡고 있어요. 지금 매수를 계속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마자 번쩍번쩍 뛸 거라는 게 아니고, 이 종목들이 정말 향후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시장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이 됐다고요. 목표가 3만 원인데 2만 원짜리가 3만 원 되는 것보다 15,000원에 3만 원 가는 게 더블 아닙니까, 수익이. 좋은 기업이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기업이고 목표치는 높여가고 있고, 근데 왜 그런 종목을 보면서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냐고요. 그렇게 역으로다가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늘상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자마자 막 뭐 20% 30% 번쩍번쩍 가고, 막 오늘 샀는데 내일 바로 막 두 자릿수 급등 나오고, 날마다 10종목 추천하면 8, 9종목이 그렇게 나온다? 저 좀 소개를 시켜달라니까요.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런 어떤 투자자문사나 유소투자 자문업이 있으면,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연락처를 제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한 달 리딩 비용을 1억이라도 드리고 간다니까요, 제가.
한 10억 들고 쫓아가서 제가 갈게요. 그런 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시장이 좀 좋으면은 공격적으로 뭐 단타도 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급등주도 쫓기도 하고, 왜? 시장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탑다운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 거래가 실린 종목들 기술적으로 접근해도 수익 다 봐요. 근데 약세장에서는 밸류를 평가하고 진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이런 가격의 메리트가 왔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 제가 삼성전자 영상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네 글자의 네 글자의 이 브랜드만 보시고 여러분들은 매수를 계속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7만 원 밑으로도 올 수 있다. 6만 8천에서 7만 2천 사이의 밴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7만 2천 한 600원 찍었어요. 아, 그러면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오는 거는 매력이 없다. 근데 결국에는 환율 계속 치솟고 1200원 이상까지 돌파를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어디 와 있어요? 6만 9천 원에 와 있어요.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실컷 떠들어대더니 지금 6만 9천 원 와 있다고요. 이런 투자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네임밸류만 보고 투자하시고, 어렵다고 시장 무섭다고 할 때는 삼성전자 빠지니까 삼성전자 사자, 카카오 빠지니까 카카오 사자. 얘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바닥에서 빌빌 기고 바닥만 열심히 닦고 있어요. 바닥에 구멍 나겠어 지금. 어디까지 뚫고 들어갈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매력이 있냐고요. 얘네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진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성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얘네들 보시면은 대부분의 수급들이, SDI도 지금 오늘 메릴린치, JP모건, 카카오도 보시면은 메릴린치, 단타꾼들이 신났다고. 오늘 외국계 창구 대표적인 단타꾼이 어디예요? 메릴린치, JP모건이잖아요. 얘네들 신나게 단타 치잖아요. JP모건 공매도도 살벌하게 칩니다. 애들 보면 지금 신났잖아요. 지금 얘네들 보시면. 그럼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금력으로 얘네 이길 수 있어요? 카카오만 하더라도 메릴린치가 지금 38만 주를 내다 던지고 있는데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8만 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성장성을 보고, 성장 동력을 보고, 그런 전망이 뚜렷한 기업들은 이런 가격적인 매력이 올 때 잘 사가지고 계좌에 잘 보관을 하면 돼요. 잘 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쟤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든지 말든지, 결국에 우리가 갈 길은 가요. 언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차례가 오면 미친듯이 상승 랠리를 나타내줍니다.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쪽 보시면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얘네들도 봐요. 이거 뭐 관심이나 있었어? 여러분들 후성이라는 종목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올 초 상반기에 후성이라는 종목을 알고는 계셨냐고. 남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었고, 그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자 해가지고 편입을 했더니 주가 좀 빠지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좀 제발 좀 들고 있어라. 가져가라. 그리고 조금 올라오니까 또 팔아먹어. 그러고서 막 더블 가니까 없대. 와,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이 리딩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진짜로. 아니 이런 종목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DI 기회 잡으세요. 진짜로 기회 잡으세요. 지금 같은 거 이런 상황 기회라니까요. 아니 목표가 100만 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가 100만 원인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가는 거랑 7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가는 거랑 66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가는 거랑 뭐가 수익이 더 크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기회를 주고 있다고요. 뭐가 더 그렇게 의심스러워가지고, 뭐가 더 못 믿어서 악재로 인한 하락이면 매도가 맞죠. 우리가 일진머티리얼즈를 안타깝게 놓쳤던 이유가 악재성 찌라시가 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찌라시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지나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악재가 떴다고. 그죠? 잘못하면 거래 정지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경우는 매도가 맞아요. 사업이 고꾸라지든지 악재가 노출되든지 이런 위험성 있는 악재가 노출되든지 그런 타이밍에는 매도가 맞죠. 근데 그게 아니면 가져가셔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말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SDI 어떻게? 기회가 오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재 시점으로부터 전을 보지 마라. 현재 시점으로 앞으로 될 그림을 그리시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코스피 지금 이렇게 빠졌죠. 코스닥도 이렇게 빠지고. 무섭죠?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무서운데 그 다음을 보면 즐거워야죠. 앞으로를 생각하실 거면 즐거워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뒤만 보고 있어. 그냥 무섭다고 자꾸 뒤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합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코스피까지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코스피가 앞으로 3,300포인트 이상을 못 갑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 코스피가 현재 3,000포인트 미만에서는요, 굉장히 밸류적으로 매력이 큽니다. 타 글로벌 국가들에 대비해서 매력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그 국가들의 어떤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약간 역성장 기조로 좀 진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좀 경제 성장 추이가 좀 완만해지고 있고, 한국은 그래도 성장 추이를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투자증권에서 4시간 전에 올려온 내용이에요. 삼성 SDI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기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진출 소식이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것이다. 유한타증권. 배터리에 이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삼성 SDI 전자재료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단순하게 기사만 보고 그냥 사야 되냐 이게 아니라 SDI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분할에 대한 리스크, 노이즈, 여러 가지 내용들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면서 그동안 브리핑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런 머리 아프고 복잡한 것보다 그냥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는 더 좋게 보시고요. 좋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SDI는 어디 포함이 됩니까? 좋은 놈 쪽에 포함이 되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노이즈가 좀 많고, 최근에 이제 또 GM 리콜 사태에 대비해서도 충당금이 또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 여파가 또 LG전자까지도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LG전자도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3분기 실적은 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LG전자도 사실 많이 빠졌지만 다시 한번 또 앞으로를 본다면 이것도 저가매수 찬스는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구간대로까지 진입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매력이 크고, LG전자 계열, LG 계열사 보시면은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지금 밸류가 너무 과하게 저렴한 부분,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기술력은 이미 중국을 제꼈어요. OLED 쪽으로. LCD 패널 가격이 좀 많이 빠지면서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도 한번 쫙 뺐다가 다시 한번 판이 바뀌면서 또 다시 한번 우상향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능해요.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졌을 때 정말 가치가 있고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면은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시장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좀 빠지고 더 빠지고 안 빠지고, 아니 코스피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SDI가 이만큼 버텨준 건 잘한 거예요. SDI가 이 정도 버텨준 건 잘한 겁니다.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렸죠. 자, 2021년도에 최고가 대비해서 최근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 오늘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금요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빠졌으면 더 빠졌지. 삼성전자도 75,000원 기준, 71,500원 기준 했을 때 26%니까 오늘 지금 한 3%대 더 빠지고 있잖아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가까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쭉 보시면 어때요? 그나마 좀 덜 빠진 게 금융주는 당연히 지금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주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좀 적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총 순위 10위 안에만 보더라도 SDI가 가장 덜 빠졌어요. 그쵸? SDI와 네이버, 이렇게 두 종목. 네이버는 약간 이번에 플랫폼 규제가 있지만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간접 영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나마 시총 순위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매력 있는 종목이 딱 이런 종목들이에요. 추가로 보시면 전 기아까지 지금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다. 그죠? 근데 뭐 별도로 또 있는데 요거는 언급을 못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VIP 회원님들 좀 들고 계신 종목이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몇 종목들 매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락률도 이렇게 다 깊은 상황이고, 이미 지금 시장은 그만큼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근데 SDI는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그 성장성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나 2차전지 지금 소재 종목들이 굉장히 2022, 2023년도까지의 실적 전망치를 주가에 최근에 많이 반영을 좀 해왔는데,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치 실적 추정치만큼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오늘 뭐 고려아연 같은 것들도 좀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좀 나와줬다가 좀 빠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오늘 시세를 제외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혹은 2차전지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다 대부분이었어요. 80% 이상은 다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못 가는 녀석 뭐가 있습니까? 이런 종목도 못 갔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또 새롭게 오늘도 이런 시세를 나타내 주죠. SDI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미국에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과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거,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계약 체결 맺은 것들, 거래사 그 고객사들을 계속 이렇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다 되어 왔고, 작년 뭐 하더라도 엄청나게 SDI도 같이 분위기를 타고 움직여줬지만, 근데 이제 그런 다른 SK와 LG 쪽에서 기존에 챙겼던 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모멘텀들이 이제는 SDI가 그동안 못 받았던 모멘텀인데 여기에 이제 다시 붙어주고 있어요. SDI 쪽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미국의 증설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동안 다른 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던 거를 이제 SDI가 본격적으로 받고 있고,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나 셀 기업들의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SK와 LG와는 구분지어서 별도로 봤을 때 더 매력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셀 기업 3개의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SDI를 탑픽으로 꼽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LG와 SK는 분할 이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투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배터리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의 80% 이상을 배터리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SDI를 메인 잡아서 투자를 하면 SDI는 직접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배터리 셀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대장은 당연히 지금 시장의 규모를 떠나서 투자 매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SDI를 탑픽으로 꼽는 게 좋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라든지 뭐 이런 테마 이런 것들 중에 뭐 대장주 찾고 하는 거 뭐 좋아요. 좋은데 가장 뭐 시총이 큰 종목들을 대장으로 꼽는 경우들도 있고, 뭐 등락이 가장 가파르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대장으로 꼽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주가 상승률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큰 종목을 대장으로 꼽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물론 3사 중에서는 LG가 지금 배터리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3사 중에서는 LG가 가장 비중이 크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SDI를 살짝 제껴서 올라갔는데 뭐 한 0.1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성장률로 본다면, 주가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계산을 한다면 결국에는 저는 SDI라고 봅니다. 뒤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DI를 그래서 탑픽으로 꼽고 있다. 악재가 뜨면은 악재는 악재대로 대응을 하면 돼요. 지금은 악재가 아닙니다. 시장만큼 포지션을 맞춰가고 있고 레벨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하셔야 되고, 오히려 정말 더 매력 있는 가격대로 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가 하락 퍼센테이지에만 초점을 너무 둬가지고 자꾸 소갈이 하시고 막 괜히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아시겠죠?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겉핥기식으로라도 한 번은 눈으로라도 스쳐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사라면 사요. 추천받아 샀는데 이 빠지는 게 그냥 난 힘들어.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나중에 추후에 큰 돈 못 벌어요. 큰 돈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이어도 내가 못 버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는 마음을 확실하게 좀 바꾸시고 제대로 한번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시장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VIP방에는 지금 우리가 정말로 매력 있는 종목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이 뭐 주식이 비중이 많아가지고 현금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현금 여력이 없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을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성장성이 가파르고 성장성이 확실시되고 목표치를 높여가고 시장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성장성에 계속 컨센서스를 높여가는 종목들은 보유를 그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오히려 목표가 좀 하향 조정되거나 역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단순하게 이상한 테마로 들고 왔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목 교체가 과감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종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애초부터 매수할 때 이 종목은 나는 뭐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겠죠. 그걸 모르니까 지금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코스피 다시 3,300, 3,400 가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시장 다 날려먹고 다음 하락장 언제 오지? 응? 그리고 하락장 기다리다가 하락장 온다고 하면은 또 두들겨 맞으면 힘들다 아프다. 계속 반복인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2달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급의 기회가 온다라 말씀을 드렸고, 역대급의 기회 왔습니다. 밥상 차려졌어요. 이제 숟가락 떠서 떠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떠 드실 분들은 VIP방 오셔서 좀 다양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30일에 44만 원 상품이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이번 반등장에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단타수장방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시장이 주는 기회는 그때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수익을 더 챙겨가는 거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 너무 걱정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또 시세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자주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